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오늘 뉴욕 증권시장이 이 코로나19 확산세에 아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다우지수는 710포인트까지 떨어져서 25,445에 거래가 되고 있고 나스닥은 23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895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유럽의 증권시장도 일제히 3% 정도의 이 폭락을 기록을 하고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팬데믹 후에 영업을 재개한 비즈니스들, 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고 또 그에 맞춰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음식점들도 눈에 띄게 바뀐 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체인점들에서 이 쉽게 보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요즘 식당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식당한 식사 서비스를 재개하고 나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이전보다 손님을 많이 못 받아서요. 예전에 빽빽하게 앉아 먹었던 곳도 지금은 사실 공간을 띄우고 몇몇 테이블밖에 앉지 못하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점심시간대 LA 한인타운 일부 식당들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은 어느 정도 찬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물론 식당마다 다 다르고 여전히 한산하다는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전히 투고 배달 손님들이 아직까지 많다고 합니다. 네. 업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힘든 음식점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졌는데 아하. 이 수익은 크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국 음식업 연합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그러니까 5월까지 미 전역에서 먹고 마시는 곳, 즉 음식점과 카페 등을 다 포함해서 이들 판매는 기대치보다 940억 달러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그래도 투고, 배달 서비스만 주로 허용될 때니까 그 이후에 이 식당한 식사 서비스가 가능해진 뒤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을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리오프닝도 어렵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인데요. 한인 음식점들도 규정에 맞춰 운영하려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A시와 카운티에서는 7월 1일 당장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까지 오릅니다. 직원 26명 이상 되는 업체의 경우 75센트가 올라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고요. 25명 이하 업체는 1달러가 인상된 14달러 25센트가 됩니다. 이렇게 인건비에 또 렌트비, 식자재까지 오를 것에 대비하는데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부담은 배가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놓을 수 있는 가림막 있잖아요. 이것도 가격이 그게 만만치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설치하는 업체 찾기도 어렵다고.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뭐 만드는 뭐 회사들도 뭐 그게 뭐 항상 오는 호황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좀 비싸게 받고 또 그러려고 그러겠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음식점들은 뭐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지금 찾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윤을 많이 남기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부분 음식점들이 겨우 마진을 맞출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여기서 음식점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손님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겁니다. 음식 가격을 올려서 인상된 비용에 대처한다는 얘긴데요. 근데 식당들도 이렇게 하는 데는 고민이 많습니다. 네. 웬만해선 음식 가격을 인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전국 음식업 연합회 션 케네디 홍보 담당 부회장은 음식 가격을 올렸을 경우 손님들이 다른 경쟁 식당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다른 식당을 찾진 않더라도 또 그냥 집에서 먹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음식점들도 가격 올리는 것, 그런 식으로 손님들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케네디 부회장은 설명했습니다. 음식 관련 서비스 컨설팅 업체 푸드 서비스 IP의 팀 파월 사장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음식점에서 사 먹는 것 외에 음식점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사실 너무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음식 가격 올리기 시작하면 그건 수요, 즉 이 손님 수가 감소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파월 사장은 평가했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비드 서차지,
즉 코로나19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소가 생겨났죠. 네. 지난달 미주리주 한 음식점에서 이런 수수료를 부과했는데요. 네. 영수증을 보면 그 코비드 서차지라고 해서 음식값의 5%를 수수료로 추가 부과했습니다. 네. ABC 방송이 당시 이런 내용 보도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남가주 샌디에고 또 뭐 테네시, 미시간주 이렇게 식당과 카페 등으로 점차 번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아하, 네. 식당들은 불가피한 조처다라면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지만요. 이 보도에서는 손님들이 자칫 모르고 낼 수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 그렇죠.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겼고요. 이걸 본 주민들도 코로나19로 불편을 감수하는 데 더해서 이제는 돈까지 더 내게 됐다며 반갑게 이렇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식당에서 투고할 때 2달러가 차진 이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여기 한인타운에도 있어요. 그렇게 특별히 저 수수료 따로 받는 게. 그 수수료는 코로나19 수수료라기보다는 그 용기 값을 따로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투고용 용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반찬 따로 담아야 되고 밥 담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건 예전서부터 투고 용기 값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르요. 이번에 네. 특별히 이 코비드 때 코로나 때문에 서차지를 지금 받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네. 자, 이 음식점들이 손님을 잃지 않으면서 마진을 남기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또 다른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네, 바로 메뉴를 간소화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CNN이 전한 내용인데요. 네. 메뉴를 줄이는 건 가격 인상보다는 좋은 변화로 CNN은 평가했습니다. 음식점들은 그동안 팔아왔던 메뉴들을 잘 살펴보고요. 가장 인기가 없었던 메뉴나 아니면 가장 비싼 메뉴를 없앱니다. 그런 메뉴들은 가장 적은 손님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그 메뉴를 좋아했던 손님들도 있을 테고 그 메뉴를 먹고 싶어서 찾으며 그리워하는 손님들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손님들이 차라리 가격이 인상되지 않고 그런 메뉴가 사라지는 걸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렇게 많은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님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손님들도 가격 인상보다는 메뉴를 오히려 줄이는 걸 좀 더 이해해 줄 것이란 그렇죠.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손님 입장에서는. 네. 자, 실제로 대형 체인 음식점들의 상당수가 또 메뉴 수를 줄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CNN에 따르면 먼저 데니스는 꽤 많은 메뉴를 없앴습니다. 그렇습니까? 데니스는 시즐링 스프림 스킬렛, 초코나나 팬케이크, 스파이시 스리라차 버거, 피슬램, 슬로우 쿡드 팟 로스트 이런 걸 다 메뉴에서 지웠습니다. 네. 데니스 측은 이처럼 메뉴를 단순화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들 팀 직원들의 노고가 줄면서 한층 수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한인들도 종종 찾는 이 아이합 여기도 메뉴판을 줄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합의 경우에는 그 메뉴판이 이전엔 무려 12페이지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메뉴판 2장으로 줄었고요. 예. 메뉴판은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일회용 한번 보고 버릴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아하. 아이합은 요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기 메뉴들은 유지하고 몇 안 되는 손님들이 시키는 복잡한 메뉴들을 추려서 없앴는데요. 그런 메뉴들은 또 다른 메뉴로 대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심플 앤 핏 오믈렛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계란 흰자와 시금치로 만드는 요리라고 해요. 예. 근데 이건 더 이상 지금 메뉴판에서 볼 수 없지만요. 대신 손님들은 같은 식재료로 스스로 오믈렛을 만들어 먹는 걸 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리오픈하고 사실 새로 직원 뽑은 경우 많은데요. 이렇게 메뉴를 간단하게 줄이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들도 쉽게 트레인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네. 또 그 밖에 메뉴를 줄인 또 다른 체인 식당들도 또 있을 듯한데 어디 있을까요? 네, 이 대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죠. 맥도날드도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맥도날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메뉴를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샐러드, 베이글, 요거트 파르페, 그리고 올데이 브렉퍼스트까지 종류를 줄이거나 일부 없앴습니다. 아하. 맥도날드는 대신 올 여름에 이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던 다른 메뉴들을 한 번 더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바인
데이브 앤 버스터도 메뉴를 대폭 줄였습니다. 원래는 40개에 달했던 메뉴를 지금은 15개로 축소시켰습니다. 예. 브라이언 젠킨스 CEO는 지난 1분기 재정적인 부분을 검토해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했고요. 앞으로 이전처럼 40개나 되는 메뉴로 되돌아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각 음식점들이 메뉴를 줄이는 변화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손님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도 불만 없어요. 네, 저도 주말에 그 애들 데리고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네. 가는데 다인인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안 가봤어요. 아, 이번 네. 저 아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가지를 않았는데 네. 그 전에 가보면은 거기서 주는 메뉴는 완전히 백과사전이죠. 네. 네? 백과사전 들춰보듯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집도 아마 좀 메뉴 좀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메뉴판 볼 때마다 너무 곤란하고 아유, 힘들었어요. 이걸 너무 어떻게- 골치 아파요. 네네. 그거. 그거를 다 주방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신기하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일 혼나는 게 아마 쿡들이 셰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겠죠.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변화. 한국 음식점도 왜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메뉴가 좀 많은 집이 좀 또 있죠. 그렇죠. 있죠. 그런 집들도 좀 뭔가 이번에는 좀 잘 팔리는 쪽으로 네. 이렇게 좀 확 줄여서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그거 이 메뉴 줄이는 걸 많이 강조하던데 메뉴 네. 줄이면 줄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전문집은요 한두 가지만 가지고도 글쎄 엄청나게 말이죠. 히트하잖아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반찬 가지수도 좀 줄여도 되지 줄이고 않을까 말이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투구할 때 반찬은 주지 마십시오. 어. 그냥 일품 요리처럼 내용물만 주십시오. 밥도 저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집에 밥이 있으니까. 그건 내용물만 주시고 대신에 내용물을 조금 많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건 저 식당 주 쪽에서도 좋아하겠네요. 네, 좋아하시죠. 네? 네. 심지어 수저 주지 마세요. 젓가락, 나무 젓가락, 숟가락, 스푼 해가지고 포장해서 주시잖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딱 내용물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아주 스마트한 아이디어네요. 네, 왜냐하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하. 아니 그게 식당에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식당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다 빼고 내용물만 준다. 그러면 값이 뭐 1달러, 2달러 디스카운트 됩니다. 이런 네. 아이디어를 내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이 괜찮겠네요. 드네요. 네네. 그 용기값에다가 무슨 이 젓가락에다가 뭐 스푼에다가 냅킨까지. 안 주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것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혹시 식당주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